저는 이 게임의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리플성과 왜 연결되냐면요. 게임의 깊이가 얕을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퍼즐 문제. 플레이어들한테 어떤 문제 던져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저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됐는데 뭡니까? 이 주제의 시작이 사실 운빨에서 시작됐거든요. 운빨에서 불확실성에서 이제 리플레이성에서 게임의 깊이로 갔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운빨이 높다고 해서 게임의 리플성이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불확실성과 게임의 수명을 얘기했는데 라마님이 이 불확실성을 운이라고 이해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그쵸. 거기서 시작이 됐죠. 네. 네. 저도 동의하고. 운이 아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불확실성은 운이 아니다. 거기서 예시로 든 거가 포커와 마작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본 메커니즘 상으로 굉장히 운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 메커니즘은 그 운을 가지고 있는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깊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말이 하고 싶었어요. 운에 너무 기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보드 게임의 메커니즘적인 깊이가 없다. 메커니즘적인 현대성이 떨어진다. 디자인의 깊이가 없다라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네. 다시 돌아왔지만, 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보드게임 이야기. 맞아. 쓸모없어.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게임 잘하지도 않고. 그냥 남자 둘이서 쓸데없는 걸로 말싸움하는.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그 제목 괜찮은 것 같아요. 기현이, 감사합니다. 알쓸 신보. 알아둬도.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어에게 하나의 퍼즐 문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같은 문제를 주냐, 다른 문제를 다르게 주겠지만. 네. 그러면 네, 맞아요. 게임의 그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게임이 맞아요.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면은 개똥만 게임이 되고,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한 번 풀렸을 때 그 방법이 다시 또 딴 걸 풀 때 쓸 수 있다. 그럼 역시 리플성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강한 리플레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번 풀린 방법으로 다음번 문제를 또 풀 수 없는 게임을 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 보드게임 디자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쉽게 풀린 게임 라마님의 꼬린뜬. 꼬린뜬은 아마 라마님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을 거야. 아무튼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가 있고요. 문제를 어려운 척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척하기가 운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메커니즘적 복잡성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라마님이 원하는 그 약간 메커니즘적인 깊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고, 요 어려운 척하기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를 숨겨놨어. 잘 안 보이게. 그 운이라고 하는 안개에 가려가지고 해답이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확률 때문에 그래요. 확률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도 결과가 개똥망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올바른 선택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답 맞추고도 정답인지 모르는 거죠. 맞춰도 정답인 줄 모르게 속이는 방법이죠. 이쪽은 정답 자체가 여러 과정을 거쳐야 나오게 벨벳 까놓은 거죠. 공식화도 안 되죠. 공식화를 하기에는 공식이 한 수백 개, 수천 개 필요한. 맞아요. 네. AI 정도 돼야. 바둑도 AI가 깼으니까 사실 모든 게임에 공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인간이 볼 수 없는 공식일지라 하더라도. 근데 바둑은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엄밀하게는 공식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 딥러닝 하는 쪽에서 그 알파고를 이제 인간의 영향을 다 빼버리고 제로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바둑두면서 계속 실력을 키워가다가 인간의 기본은 안 보고요. 아예 안 보고. 그게 알파고 제로예요. 알파고 제로인데 인간 따위 필요 없어. 나 혼자 공부하면 돼. 그래서 혼자 공부 막 해가지고 실력을 계속 쌓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기존 인간들 다 이겼고 이 알파고를 이기는 알파고가 나왔고 그 알파고가 나왔고 그래서
구글이 그거를 어마어마한 컴퓨팅으로 계속 실력을 상승시켜가지고 아직 찾는 중이다. 아직 찾는 중이다. 계속 하다가 인간이 수명상 할 수 없는 레이팅까지 간 다음에 그만뒀어요. 멈춘 거예요. 그냥 계산은 더 이상.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멈춘 거예요. 더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1000상계에 갔던 알파고들이 서로 둔 기보를 한 몇십 개를 남기고 없앴어요. 궁금하네요. 계속 거기서 가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인공지능 그 이야기할 때 공부하다가 체스를 봤거든요. 체스는 딥블루가 이겼어요. 카스파로프를. 근데 그 다음에 체스 게임에서 이제 새로운 체스 게임을 만들었어요. 초기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어허. 기본 체스는 모두 폰이 앞에 쫙 있고 뒤에 그 장기처럼 기존 배치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초반에 기물 몇 개를 랜덤 배치해요. 그렇게 하면은 초반에 그 고착화된 전략들이 사라진다. 그게 일종의 그 초기 조건의 다양성을 줘가지고 리프성을 올려주는 거죠. 완전 다르죠. 여태까지 하던 게 하나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정석상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면 비숍은 원래 두 비숍이 안 만나는 비숍인데 만날 그쵸. 수 있는 칸에 놓고 하면은 아예 다른 게임이잖아요. 아예 다른 게임. 그쵸. 문제가 풀려버리니까 다시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네. 랜덤성을 주는 거죠. 그쵸. 조건 바꾸고 여러 가지요. 네. 초기 세팅 바꾸는 거를 체스에 적용을 시키고 있군요. 그쵸. 예. 사람들 체스 말고도 체커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불변의 진리 같은 거가 바둑에 있기는 하잖아요. 뭐 첫 수가 모서리 쪽으로 가야 된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죠. 아직까지. 변할까요? 그것도 변할까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바둑의 깊이의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약간 컬처 쇼크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바둑의 모든 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이가 끝과 끝이 없는 거죠, 계속. 근데 모든 수를 계산하기에는 진짜로 너무 인터랙션이 강한 게임이긴 하죠. 선택지가 많아요, 바둑이. 네. 19바이 19잖아요. 너무 많아요. 나중에 되면은 뭐 한 그거 25바이 25로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게임이 될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게 뭐냐면 비슷한 시도를 보드게임에서 했던 게 기프 시리즈 중에서 제르츠. 네. 제르츠가 본판이 나왔을 때 그 제르츠 해보셨나요? 아니 안 해봤어요. 항상 게임은 진심이 아니어가지고. 주상 전략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 이 제르츠가 뭐냐면요. 게임을 시작할 때 요 아래 동그란 링을 깔고 시작해요. 이게 보드판이에요. 그런데 이 제르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요 링을 요렇게 사면이 육각형 되도록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려버린다 라고 그쵸, 맞죠. 나와가지고 기프 시리즈 확장, 기프 포텐셜에서 제르츠 요 링을 추가로 넣어줘요. 보드판을 키우는 거죠. 경우수를 늘려가지고 그 문제가 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시도가 추장 전략에는 항상 있었어요. 바둑도 그렇고. 오브족도 그래요. 오브족도. 오브족? 아, 그러네. 그 추가하죠. 타일 늘어나죠.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오브족. 오브족 원래 몇 바이 몇이죠? 5바이 6인가 그럴 거예요. 5바이 6을 얼마나 늘려요, 그걸? 7바이 8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술탄까지 다 넣으면 7바이 8이에요. 그 술탄? 확장? 6바이 7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사실 그 뭐 묘수풀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난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 간숑 클레버라는 게임 있잖아요. 아, 간숑 클레버. 그쵸. 네, 간숑 클레버 같은 경우가 뭐 이 부분인데 문제가 풀이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기본판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1인 풀 간숑 클레버는 정답이 나왔고 정답을 깨닫는 순간 운적인 요소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게임은 생명을 잃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임 풀일 경우는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쵸.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애당초 1인풀 게임은 더 불리해요. 그런 리플성에 있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약하죠. 뭐 예를 들면 원더풀 월드 같은 게임을 1인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카드냐가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야 되는 뭐 루트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게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풀이가 가능해지면. 리코쉐 같은 경우가 이제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 공식은 있을지언정 그 공식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너무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레지님도 공식 나름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거를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꼼수인가? 이게 전술들을 아는 거죠. 전술을. 그러니까 결국엔 확률이 높은 전술을 공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먼저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수능 문제풀이 할 때도 막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확률적으로 뭐 예전에 뭐 SAT 같은 거 할 때 확률적으로 가장 근 지문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능에서 특히 다지선다 문제에서 기억이 3개 있고 니은이 2개 있다. 그럼 기억이 무조건 맞아. 들어가.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류의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사실 간시온 클레버가 이제 1인풀은 이제 그냥 이제 주사위 빠이잖아요. 비슷한 말을 저는 전략 게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은 황투. 황투를 고인물들이 하면은 카드빨이 아니라 주사위 싸움이 돼요. 그 혁명인가? 주사위 판정하겠단 말이에요. 주사위 판정. 쿠데타. 맞아, 쿠데타. 이게 좌우하게 된대요. 그래서 황투가 어느 순간 되면은 문제가 풀려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주사위 게임이 된대요. 맞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콜도 그렇죠. 아콜도 드래프팅 하고 나면은 드래프팅이 끝나 고인물들. 누가 이길 때 대충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니까. 버밍엄은 제 생각인데 턴오더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랜덤성을 많이 줘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콜, 가이아, 버밍엄 다 AI로 다 풀려요.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확률적 예측이 가능하거나 혹은 그 예측이 규칙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풀려요. 근데 다인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플레이어 3라는 인간이 상관없어요. 꼴찌를 감안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요? 다 풀려요. 근데 이게 풀린다는 게 100% 이긴다는 게 아니라 포코도 이미 이겼어요. 포코도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항상 최적의 수라는 거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게임 시어리에 따르면 항상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항상 균형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은 못하는 플레이. 그래서 평균 이상의 플레이를 항상 할 수 있다.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다. 메타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항상. 포코에서는 인공지능을 돌리면은 이 카드로는 이 위치에서 70% 확률로 배팅을 하시고요. 30% 확률로는 폴드 하시고요. 뭐 나와 있어요. 다 나와요. 이미 계산돼요. 문제가 풀려요. 확률 계산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AI는 너무 비겁해요. 근데 그 확률이 인간의 플레이를 예측하는 확률이에요. 고인물과 초심자 하면은 고인물들은 대부분 초심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래서 불확실성 중에서 운의 요소, 주사위나 카드빨 같은 거는 고인물과 초보자의 폭을 줄여줘가지고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고인물과 초보자의 갭이 작아지지 않으면은 뉴비가 안 들어와요. 여기 세 개. 포코와 마작이 인기는 유독 그중 하나일 거예요. 운이 있기 때문에 뉴비가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은 내가 이겼어. 쟤 내가 이겼어.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판으로 가면은 그렇죠. 네, 한 판에 이김은 있지만 실력 차이가 거의 절대적인 분야잖아요. 거기도. 뉴비 영업은 운이 필요하다. 바둑에 뉴비가 없는 이유. 그렇죠. 갑자기 재밌네요. 유럽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구성해놨다면 더러운 운빨 게임이라면서 욕을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자리 잡은 게임들은 좋은 게임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네요. 뭔가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게.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이유 중은 하나는 깊이가 충분히 끝도 없다. 깊이가 끝이 없어야 된다. 게임의 깊이가. 그 다음에 뉴비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그 뉴비한테 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뉴비가 많을수록 나는 게임을 함께 할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오케이. 호구들을 잡을 수 있다. 결국에 게임의 수명은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 게임을 해주냐. 그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임도. 포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이 뭐 세븐 포커라는 게 나왔어요. 포커라는 거 없고 세븐 포커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판을 한 3판 정도 해요. 뭐 많이 잡아서 한 10판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막 전략을 세웠는데 운빨로 쳤어. 에이씨 더러운 운빨 게임이네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확률도 높지 않을까요? 지금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커는 사실 보드게임 다른 거에 비슷한 운빨 게임으로서 저는 카드에서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트릭테이킹 게임이 상당히 카드 운이 크잖아요. 뭐 티추도 그렇고 티추도 솔직히
처음에 나 폭, 나 스트레이트 끝, 나 원투 했어. 이러면 이제 이게 뭐 게임 운빨 게임이야 하는데, 근데 포커는 더 심한 게, 포커는 그 게임의 실력이 어떤 거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쵸. 실력이 아니라고 영원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커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플레이하지 못하고.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게임을 하는 이유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스릴을 즐기는 사람. 내가 이 도박성. 그쵸, 도박성. 내가 이 10%의 확률을 뚫고 먹었어. 그거 라스베가스 마지막 주사에 요거 1 나오면 내가 터져가서 먹는데 그 1이 나왔어. 그 짜릿함을 원해서 플레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한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 우위를 점해서 내가 메타 게임에서 이기는 대전략 게임에서 이기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투에서 이기는 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 전략적인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드게이머의 전략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쟁에서 이기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렇죠. 개별 전투의 운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면 약간 파티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거에 대한 포텐셜을 보면서 비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텐셜을 보고 또 깊게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작과 포커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파티 게임이자 전략 게임이에요. 이게 개별 게임은 파티 게임인데 그 메타 게임은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제 방송에서 딱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마작의 깊이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운빨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이 수영장을 더 내려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사랑방의 마작 테이프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마작 게임 결과 통계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작 게임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단판 게임으로 그냥 승패를 원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그렇죠. 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랭킹과 랭킹과 승패, 승률 그걸 봐야 돼요.